헬로윈 참사 당시에 현장 지원에 나선 뒤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30대 남성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오늘로 10일째를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가족들이 전단을 배포하면서 애타게 찾고 있지만 이 실종이 장기화하면서 경찰 그리고 소방당국의 수색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30대 소방대원 A씨가 실종된 건 지난 10일 새벽 2시 반쯤이었습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 남인천 요금소를 빠져나와 우측 갓길에 차를 댄 뒤에 사라졌는데요. 주차 지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실종 직전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여자친구에게는 넌 좋은 사람이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가 버려진 채 발견이 됐고요. 또 생활 반응,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아서 10일째인 지금까지도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씨의 휴대전화가요, 이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이 남인천 요금소 인근 도로 밑에 버려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A씨의 위치 추적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확보한 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요, 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또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A씨가 실종된 뒤부터 290여 명을 투입해서 주변 CCTV를 확인하고 구조견과 드론까지 동원해서 주변 하천과 산 등지를 수색해 왔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실종 지역 주변을 탐문하고 버스 정류장에 전단도 붙이는 등 A씨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A씨의 카드 결제 내역 등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다 보니 특정 지역에 수색을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장소 근처인 인천 남동구 운현동, 서창동, 장수동뿐만 아니라 경기 시흥시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A씨는요, 3년 전 헬로윈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 뒤에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다는데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네, 2022년 10월 헬로윈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A씨는요. 그해 11월과 12월 4회에 걸친 우울증 불안 검사에서 수면 질 저하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천에서 투입된 직원들은 2022년 11월에 3번, 12월에 1번, 이래가지고 4번 받았대요. 네. 인천 소방본부 관계자는요, 일부 언론에 당시 검사와 함께 이 치료, 별도의 심리 상담을 받았다면서 이후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참사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요, 이 사망하신 분들을 검은색 구역에 놓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면서 부모님은 제가 그 현장을 갔다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시는데 이 희생자들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관련해 경찰은 과거 병력과 실종 사이의 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전단을 만들어서 온 오프라인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돌아와 달라, 정말 A씨의 행방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네, A씨 동생은 YTN에 실종 얼마 전에도 형과 함께 운동을 하고 치킨을 먹으면서 위로했었다면서 건강하게만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의 나이는 30살로 키는 178cm, 넓은 어깨 근육질 체형이라고 합니다. 실종 당시 인상착의는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상하의, 그리고 하얀색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A씨를 발견하신 분은 경찰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해드렸듯이요, 이 3년 전 헬로윈 참사 때 현장에 지원을 나갔던 전 소방대원 남성 30대, 저 지금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건장한 체격의 그런 남성 소방대원인데 10일 전에 실종이 된 다음에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물론 이제 경찰은 과거 병력, 그러니까
그 참사 당시에 그 지원을 나간 뒤에 심적 고통을 호소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치료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금 뭐 그 병력하고 실종 사이의 관계는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짐작컨대는 그렇게 정말 큰 재난 현장에 나가서 구호 활동을 펼친 분들 정신적인 그런 어떤 후유증 같은 게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후의 치료 내지는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소방관 A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덧붙여서 살펴볼 것은 이런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돼서 PTSD, 즉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충분히 돌봐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A씨 같은 경우에 그 2022년 11월 이후 4번 정도 트라우마 검사 등을 받았다고는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질병휴직 같은 것도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눈치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무원 사회의 문화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은 이런 PTSD를 겪었을 적에 만약에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심리부검 같은 것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은 조금 더 넓어지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더 늘리고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나아가서 직장 내 문화에 있어서도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네. 그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 중에 그 이후에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 치료를 받은 소방관이 1,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그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 대단히 큰 거죠. 또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해 현장에 많이 출동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그렇지 않을 텐데 그만큼 심각한 이 사회적 재난이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태원 뭐 특별법 같은 데에서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 네네. 피해가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정신적 치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보호 기간이 제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송영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무원들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분의 경우에도 확인을 해보니 추가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고 그냥 복귀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가 된다고 하면 강제 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물론 이제 가족의 품에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뭐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좀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